비엔날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 여자 배구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 세자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이선우, KGC 인상공사는 지난 19일 이하 한국 시각 네덜란드와의 비엔날 2주차 경기에서 발목을 다친 후 24일 오른 발목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남은 3주차 경기 출전이 힘들어진 이선우는 오는 25일 귀국해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한국은 노란 리베로 인상공사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한 데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이탈자가 나왔다. 2002년생으로 박혜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최정민, IBK 기업은행 알토스과 함께 대표팀 막내인 이선우는 무릎이 좋지 않은 김희진, 기업은행의 백업으로 활약하며 이번 대회 7경기에서 40득점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선우의 이탈로 대표팀은 당장 이번 대회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서 김희진의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훗날 김희진의 대표팀 은퇴 후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대한 고민도 더욱 커졌다. 외국인 선수에 밀려 포지션 변경하는 선수들 대표팀의 붙박이 라이트 김희진조차 소속팀 기업은행에서는 센터로 더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지난 시즌 B리그 여자부 득점 순위를 보면 1위 레티지아 모마 바소코, GS 칼텍스 킵스부터 5위 엘레나 모라제노비치, 흥국생명까지 상위 5명의 자리를 외국인 선수들이 독차지했다. 이는 비단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B리그에서 꽤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전통이다. 실제로 국내 선수가 마지막으로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은 한송이, 인상공사가 김연경, 흥국생명을 제치고 득점왕에 올랐던 2007-2008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즌 득점 5위까지 오른 선수들은 모두 포지션이 아포짓 스파이커, 오른쪽 공격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에서 활약했던 켈시 페인, 시구르타 샵처럼 왼쪽 자리에 서는 선수도 있었지만 서브 리시브를 면제받고 공격에만 전념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팀들이 국내 선수가 서브 리시브와 수비를 책임지고 외국인 선수가 높은 공격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이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를 살펴보면 서브 리시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윙스파이커 포지션의 선수는 기업은행에서 활약했던 메디슨 리첼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에밀리 하통, 헬렌 루소, 흥국생명의 KT 윌킨스 등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이는 그 시절 기업은행과 현대건설, 흥국생명에 각각 김희진과 황현주, 현대건설라는 걸출한 아포짓 스파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외국인 선수 활용 방식이었다. 국내 선수가 윙스파이커, 외국인 선수가 아포짓 스파이커로 활약하는 것이 일종의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B리그에 입성하는 대형 아포짓 스파이커 유망주들도 프로에서 윙스파이커 또는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단에서는 매 시즌 공격을 전담할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윙스파이커나 센터로 포지션을 바꾸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물론 B리그에는 유서연, GS 칼텍스과 하혜진, 페퍼저축은행, 정지훈, 현대건설, 김주양, 기업은행 등 많은 선수들이 윙스파이커나 센터로 포지션을 변경해 성공적으로 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B리그에 점점 토종 아포짓 스파이커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말았다. 실제로 현재 B리그에서 전문 아포짓 스파이커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는 선수 생활이 끝자락을 향해 가는 황현주와 현 국가대표 주전 나이트 김희진 정도밖에 없다. 김희진 이을 아포짓 스파이커 나올까? 김희진의 백업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이선우는 발목 부상으로 3주차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귀국한다. 한국 여자 배구가 지난 10여 년간 오른쪽 공격수 기근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김희진이라는 걸출한 아포짓 스파이커의 헌신 덕분이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주전이었던 황현주의 부상과 부진을 틈타 한국의 4강 진출에 기여한 김희진은 인천 아시안 게임과 리우 올림픽 그리고 또 한 번의 4강 시나리오를 달성한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대표팀의 주전 나이트로 활약하며 한국 여자 배구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다. 크고 작은 국제대회마다 김연경과 김수지, 기업은행, 양효진,
현대건설 등 언제나 언니들과 함께하며 동생 역할을 하던 김희진도 언니들이 대표팀을 떠나면서 어느덧 고참 나인이 됐다. 게다가 김희진은 오랜 대표팀 생활로 인해 어깨와 무릎 등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너무 늦지 않게 대표팀에서도 김희진의 뒤를 이을 아포짓 스파이커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현재 소속팀에서 아포짓 스파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번 비엔나 대회에서 김희진의 백업으로 활약한 이선우 역시 인삼공사에서는 대부분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활약했다. 소속팀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등록되어 있는 문지윤, GS 칼텍스, 이나 김다은, 흥국생명, 은 아직 출전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하혜진과 최정민, 기업은행 역시 소속팀에서는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서 활약하고 있다. 소속팀에서 아포짓 스파이커로 활약하는 선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세자르 감독은 이번 대회에 이선우처럼 체격 조건이 좋은 윙 스파이커 유망주들을 대표팀에 선발해 아포짓 스파이커 변신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대표팀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가능성을 보인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 다시 외국인 선수에게 자리를 내준다면 아무리 높은 잠재력을 가진 유망주라도 성장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2주차까지 열린 8경기에서 승리는커녕 단 한 세트만 따내고 무려 24번의 세트를 내준 한국은 8전 전패로 16개의 참가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오는 29일부터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3주차 경기에서 태국과 브라질, 이탈리아, 중국을 각각 상대한다. 언니들의 대표팀 은퇴에 이어 2명의 부상 이탈자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대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여자 배구는 마지막 4경기에서 첫 승을 따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